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우량아 선발대회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량아 선발대회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 여러 가지 보고에 따르면 일제시대 때 그때부터 우량아 선발대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자료관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유아 애호주간, 젖먹이주간, 그 다음에 태화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우량한 아기들 선발하는 대회 같은 것을 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참여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자료 같은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광복이 된 이후에는 1970년대부터 다시 우량아 선발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량아 선발대회의 주관이 그 당시에 방송사로는 문화방송사에서 한 것 같고 후원사가 남양분유하고 서울우유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모유를 그렇게 많이 못 먹고 그다음 분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거의 분유가 이제 남양분유였으니까 아마 저도 남양분유를 먹고 자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남아도는 분유, 우유를 우유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남양분유와 서울우유가 합작을 해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모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묽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모유 안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그것만으로 아기가 충분히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될 정도의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과 그 다음에 회사 남양분유와 서울우유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거기에 문화방송사, 공중파 방송사가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대회로 이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 우량아 선발대회 하는 거를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선전, 전국 단위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온 아기들을 이제 다시 또 모아놓고 서울에서 이제 선발대회를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한 다음에 1등에 걸린 아기들은 남양분유를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주는, 또 1년 동안 무료로 주는 그런 어떤 상품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 자사의 어떤 홍보 모델,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TV 광고 같은 곳에 아기와 엄마가 같이 이제 아기를 안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광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통 그 당시 우량아 선발대회의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 체격이죠. 키, 몸무게, 이런 것들, 개월수 이런 것들 따져서 이제 보통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과연 그러면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키가 크다고 해서 아기가 건강하다라는 기준은 사실은 그건 맞지는 않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아기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유전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단지 이제 등치가 크다고 해서 그 애가 건강하다, 그 애가 면역적으로 뛰어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혈액학적이나 아니면 면역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량아 선발대회의 순위를 정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체중, 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아기들을 봤죠.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되는 거는 그 당시에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왔던 우량아로 선발됐던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을 건데, 50대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현재도 그 당시에 선발됐던 것처럼 우량한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일정 시간까지 어느 정도 체중, 체격으로 자라는지에 따라서 그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 상태를 예측해보는 또는 실제로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아기가 과체중 또는 초기 단계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그 상황 1년, 2년 동안에 너무 비만이었던 아기는 소아 비만으로 갔다가 성인 비만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성인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체중으로 태어나고 또는 어릴 때 많이 크고 비만했던 아기들의 건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학계의 정설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있다가 사라진 이유의 기본적인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모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너무 많이 줘서 굉장히 비만으로 만들어 오시는 산모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있으면 어깨가 나갈 정도의 큰 비만, 어마무시한 비만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아기가 과연 태어나서 건강하겠냐고 제가 반문을 하죠. 적당한 몸무게, 적당한 크기, 그리고 적당한 영양이 오히려 그 아기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우량아 선발대회가 최근에는 사라지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의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굳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의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